만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시집 4권 다 제 책이고요. 네, 네, 천안에서부터 꼭 가지고 오고 싶은 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충남 작가회의에 들어왔거든요. 그 동시로 등단을 해서 들어왔고, 그때 이제 이 충남 작가회의에서 나온 작가마루 이 책에 처음으로 글을 실은 게 안학수 선생님에 관련된 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쓴 그 글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뭐 다 써놓은 글이니까 가볍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간단히 할 일인가 하는 좀 부담이 좀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시 책들을 좀 거짓말 못하면 거진 다 읽었으니까요. 거기서 느꼈던 솔직한 제 감정을 그냥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버려진 것을 씁니다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왜 이렇게 제목을 달게 됐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시집은 이렇게 총 4권을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근데 제가 안학수 동시 선집을 맨 앞에다가 갖다 놨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외에 동시집 말고 소설도 쓰셨잖아요. 그래서 소설도 이렇게 총 이제 5권이 출판이 되어 있고, 머구리에서 무고리로는 작년에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6호 소설집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설집도 있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시집으로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맨 먼저 만난 동시집은 저기 낙진의 계획잔치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시집인 줄 알았어요. 이게 첫 시집인 줄 알고 계속 읽었고, 여기에 쓰여있던 많은 동시들에서 처음에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시가 왜 이렇게 거칠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동시의 그 효용성을 따진다면 아이들한테 언어를 감각적으로 익히고 모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는 게 동시거든요.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가 많다거나 반복된다거나 리듬감 있게 쓴다거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학수 선생님 동시는 그렇지가 않은 점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동시가 되게 거칠다. 이런 것도 동시가 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제가 이제 생각이 계속 바뀌게 됐었고, 박하사탕 한 봉지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충남 아동문학학회에서 서순희 선생님을 뵙고, 첫 시집이 박하사탕 한 봉지라는 것도 이제 이정호 선생님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구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살 수가 없었고, 선생님께서, 서순희 선생님께서 동시 선집이 있다. 그 안에 주옥 같은 동시들이 정말 많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샀어요. 사고 보니까 넘어가라. 네. 이 동시 선집을 보니까 이게 박하사탕 한 봉지로 복간한 거였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연도사 화살표를 표시를 해놨는데, 이 책은 박하사탕 한 봉지를 1977년 대봉사에서 발행된 책을 되살렸습니다. 추천사 역시 박하사탕 한 봉지에 실린 것입니다. 라고 그대로 쓰여 있어요. 일러두기에. 그리고 뒤에 넘기면 시인의 말에 박하사탕 한 봉지를 처음 냈을 때 첫 동시집이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굉장히 기뻤으나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출판사는 단행본 사업부를 폐업이 되는 바람에 이 책이 더 이상 출판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애석해하고 있었다가 여기 이번에 복간하게 된 것은 이라고, 복간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하사탕 한 봉지를 다시 읽을 수 있는 건 안학수 동시 선집이다 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시 선집, 그러면 왜 제목을 이렇게 지식을 만든 이 출판사에서는 이 박하사탕 한 봉지라고 하지 왜 제목을 이렇게 했냐라고 한다면, 이 출판사에서는 계속 이 동화 선집, 동시 선집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중희 선생님도 동화 선집이라고 해서 2013년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정도 선생님 책 시집도 여기에 이제
시선집 이렇게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출판사 입장이라면. 그래서 요 얘기를 박하사탕 한 봉지가 동시선집, 그러니까 선집 그러면 골라낸 시집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박하사탕 한 봉지를 되살려낸 복간한 책이고, 그리고 또 읽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다시 수정했다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매끄럽게 쓸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고친 시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추천사도 그대로 이문구 선생님께서 써주신 추천사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대로 책 스캔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손댄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안학수 동시선집이 2015년에 나왔으나 1997년 계몽사에서 나왔던 책을 그대로 복간한 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맨 앞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낙진의 계획잔치 중심으로 맨 처음 접했던 첫 시집으로 알고 있었던 이 동시에 이 동시집에 실려 있는 동시를 가지고 제가 내용을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낙진의 계획잔치에는 총 65편의 동시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할 거는 7편의 동시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7편의 동시는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아이고 하나는 쓰레기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주제가 버려지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아이가 버려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아이에 해당하는 동시는 혼자 노는 아이와 새엄마 2편이고요. 쓰레기는 인라인 스케이트 한자, 발밑에서 들리는 말, 해수욕 장녀의 아침, 쓰레기 동산, 소문난 바닷가 이렇게 5편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학수 선생님께서 제가 이렇게 금일봉은 아니고 봉투로 좀 준비했는데 네, 일단 좀 낭송을 해주십시오. 그런 겁니까? 네. 네. 빨리 해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네, 선생님도 해주시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마이크가 가까워요. 네. 안에 동시가 안학수 선생님께서 보낸 편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편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동시가 나오면 그걸 낭송해 주세요. 자, 혼자 노는 아이를 제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노는 아이. 네. 그러면 혼자 노는 아이 선생님. 혼자 노는 아이 안학수. 형이나 누나도 없고 동생도 사촌도 없다. 엄마는 딴 아빠랑 가서 없고 아빠도 딴 엄마랑 가서 없다. 할머니는 바빠서 없고 할아버지는 아파서 없다. 강아지도 없고 놀아주는 동무가 없어 매일 혼자 노는 아이다. 오늘은 비가 와서 좋은 날, 꾀재재한 얼굴로 빗물 고이는 운동장에 앉아 흙장난 물장난에 마냥 즐겁다. 함부로 버려져 나 뒹굴다. 흙먼지로 뿌옇고 흙탕물 범벅인 빈 병 하나, 아주 좋은 장난감이란다. 빗물에 뜬 하늘을 퍼담으며 서로 통하는 게 있다고 모처럼 만나게 된 마음에 꼭 드는 동물한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시를 읽고는 이연에서 너무 놀랬거든요. 엄마는 딴 엄마랑 가서 없고 아빠도 딴 엄마랑 가서 없다. 동시에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적나라하게 말하는 동시가 전 접해보질 못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걸 쓰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너무 놀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시에서 저를 가슴을 꽉 찔렀던 부분이 흙탕물에 빈병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 흙탕물 속에 있는 빈병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걸 또 어떻게 찾아냈을까? 학교 끝나고 가는 운동장 안에서 했더니 여기 보면 서로 통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단어가 되게 저 마음을 찔렀거든요. 서로 통하는 게 있다. 빈병이랑 아이랑 통하는 게 있다. 그게 빈병이 처해 있는 환경이 흙탕물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살아요. 여기 보면 3년에. 근데 할머니는 바빠서 없고 할아버지는 아프대요. 그러면 어쨌든 한 가정이 경제활동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을 할머니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고 계시고 아이는 할머니가 워낙 바쁘시니까 아이는 혼자 놀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흙탕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병과 아이를 같이 놓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흙탕물로 표현하시고 이렇게 표현한 이 시가 굉장히 저는 좀 많이 놀랬고요. 이런 동시도 있다라는 쓰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또 안학수 선생님은 또 아이 하늘님한테 빕니다. 여기 보면 하늘을 퍼담으며 빗물에 뜬 하늘을 퍼담으면서 이렇게 퍼서 하늘을 올리고 쏟고 하늘을 올리고 이렇게 놀겠죠. 그걸 기도하는 행위로 저는 느껴졌었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아이한테 좋은 친구 하나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는 이 시가 굉장히 저를 찡하게 했었더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새엄마. 새엄마 누가 가지고 계세요? 네. 새엄마 안학수. 낳아준 엄마의 얼굴도 못 본 5살짜리 효령이는 오늘 오랜만에 아주 기쁜 날이랍니다. 오래오래 함께 살겠다고 꼭꼭 약속했던 엄마들은 가난한 농사꾼 아빠가 싫다고 술 먹고 주장하는 아빠가 밉다고 정만 들여놓고 멀리 떠났답니다. 오늘 들어온 네 번째 엄마는 화장한 얼굴에 빨간 손톱이 예쁘고 짧은 치마랑 물들인 머리도 멋진 아름다운 엄마라서 더 좋답니다. 먼지 범벅, 코 범벅 새카만 손으로 새엄마를 만지고 또 만지는 호령이. 다른 집 엄마는 헌 엄마지만 자기네 엄마는 새엄마라고 자랑합니다. 저기 낙진의 개혁잔치 동시집이 있잖아요. 한 권을 다 읽고 제 마음을 가장 울리게 했던 시가 이 시였거든요. 네 번째 엄마라는 단어 때문에 네 번째 엄마다. 그러면 아이는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 5살 살아온 인생이 5살인데 엄마가 네 번째 엄마잖아요. 얘는 엄마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서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네. 그리고 이 시에도 역시 아까 앞에 시에도 우리 가정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듯이 이 시에도 보면 이연에 보면 가난한 농사꾼 아빠가 싫다고 엄마가 떠나고 술주정하는 아빠가 밉다고 떠나요. 이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요즘 가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꼭 이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현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혼을 하고 갈라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또 동시에서 다 말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아이는 여기 밑에 보면 사년에 보면 먼지 범벅, 코 범벅, 새까만 손으로, 그러니까 씻겨주는 사람이 잘 없는 거죠. 5살 4살, 5살 정도 돼야 이제 혼자 씻을 수 있거든요. 깔끔하게 못 씻어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3살, 4살 이럴 때는 누군가의 씻겨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새까만 손인 거죠. 새까만 손으로. 근데 이 시에서도 아까 앞에 시에서도 좀 희망적이었던 게 하느님한테 좋은 친구가 생기게끔 해달라고 비는 그런 희망이 조금 느껴졌고, 이 시에서도 아이가 굉장히 처한 환경은 너무 슬프고 엄마가 네 번째 엄마로 많이 속상한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를 읽는데 제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는 새엄마를 만지는데 이 새엄마가 거부하지 않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시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화장한 얼굴에 빨간 손톱 엄마가 거부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이렇게 써주신 안학수 선생님이 그래도 희망을 품게 이 엄마는 이번엔 안 나가겠다 이런 생각, 이 네 번째 엄마로 제발 끝이었으면 끝일 수도 있겠다 이런 혼자 막 그런 상상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또
다른 집 엄마는 허은 엄마지만 우리 집 엄마는 새엄마라고 자랑한다. 이렇게 끝맺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밝게 끝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말끔하게 이 새엄마가, 빨간 손톱의 엄마가 딸을, 효령이를 예쁘게 씻겨줘서 빨간 크레파스를 지고 그림을 그리게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시가 아무래도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아이를 키우면서 문학을 만나다 보니까 더 이 엄마와 관련된 시에 제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노는 아이와 새엄마라는 두 편의 시에서는 안학수 선생님은 양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이를 그대로 말하고 계세요.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최근에 읽은 동시에서도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동시를 제가 못 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은 뭐 시든 소설이든 아이가 처하고 있는 삶을 그대로 말하고 있고, 삶을 기반으로 한 환상이어도 삶을 기반이 돼서 뭔가 그 아이의 환경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작품은 동시에서는 특히 요즘 더 드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예쁜 말들을 많이 하고 리듬감 있는 글들이 많고, 이런 동시에만 있다가 그런 것 보다가 이 안학수 선생님의 시를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되게 거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안학수 선생님이 시를 가지고 우리 어른들을 제발 아이 제대로 키워라, 아이 제발 씻기고 먹이고 이것만이라도 제발 해라 라고 아이의 부모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 시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